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문화관 해설사 박훈배입니다. 오늘 우암 사족공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이제 우암 사족공원이 된 거는 우암이라고 송철 선생님 호입니다. 송철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공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난관정사 선생님이 제자들을 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430년 돼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여기에는 볼거리가 세 가지 있는데, 이 건물을 보면은 이 건물 밑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건물 밑으로 좀 물이 약간씩 흐르고 있죠. 이 건물 밑으로 물이 흐르면은 옛날에 이제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물이 적게 흐르는데 여름에 좀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물이란 거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죠. 흐르면은 내주 수평을 되잖아요. 물은 여기 연못에서 수평이 되고 이 물이 또 바다에 가서 바다에서 수평이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우리 인간은 다 같다. 자기 일하는 직책만 틀릴 뿐이지 다 같다. 이 평등 사상을 심어주는 거고, 또 하나 볼거리는 이 연못 속에 섬 하나 있죠. 네. 이 섬이 복례산, 이 전설의 산인데 여기에 신선들만 사는 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나도 신선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신선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상을 심어줘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이쪽 뒤로 와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벼롱나무거든요. 송철 선생님이 직접 심은 벼롱나무는 지금 많이 이제 오래되고 고사가 됐죠. 그런데 이제 뒤에는 아들나무, 손자나무가 나와 있고, 벼롱나무는 봐보세요. 뭐가 있어? 껍질이 없죠. 네. 껍질이 없다는 거는 안과 끝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선비는 안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볼거리고, 저쪽에 하나의 건물 조그맣게 하나 있죠. 저거는 기국정이라 해서 송철 선생님 집이 원래 소저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별당으로 쓰던 건물인데 소저가 일제시대 때 메꿔졌잖아요. 그래서 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국정.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은 사당.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사당에서 정사로 발전하고 정사가 소원으로 발전하고 다 사립학교입니다. 그 정사가 생기면서 사당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훌륭한 신분을 모셔놓고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송선생 여기서 모셨는데 지금 저쪽에 이제 소원을 크게 져서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비어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게 이 옹달샘에서 물이 흐릅니다. 밑으로. 얼질 않았네요. 이거 계속 나오니까 안 얼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뒤에 난개발을 안 했으면 물이 많이 흐를 텐데 좀 적게 흐르고 있죠. 이제 그러면 저쪽에 장판각으로 갑시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장판각이라고 송철 선생님의 문집들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뭘 찍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철학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별로 안 좋으니까 목판으로. 우리 합천 행사 가면 8만 대장경이 있고 여기는 장판가 있고. 예, 일로 한번 자세히 와서 봅시다. 이 목판이 좀 돼 있죠. 이게 5151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책을 만들기 위해서 목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자보다 이게 훨씬 깔끔해 보여요, 목판이. 그리고 관리가 쉽고, 철학자 하나 빠져버리면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게 자연 통풍에서
좀 그 오래 봉헌할 수 있도록 그 조선시대 만두 지금까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송자 대전 써 있잖아요. 저거 찍어보세요. 저거 송자 대전. 자 이제 유문학원으로 갑시다. 이게 새로 짓어요. 이것도 이제 유무관도 새로 짓고. 그러니까 아까 그 난간정사만 옛날 건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 태어나신 거는 1607년에 충북 옥천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태어나신 거죠. 이건 애갓집입니다. 그래가지고 27살 때 상원시의 장원 급제 1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후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의 사부가 돼요. 사부가 돼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졌잖아요. 그래서 복림대군이 인질도 잡혀가고 거기에 이제 그 수많은 국민들이 잡혀가서 노예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벼슬을 못하겠다고 그만두시고 용덕에 가면 한간이라는 데 있어요. 여기 가서 은거를 하십니다. 초가상관을 짓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인종님이 돌아가시고 복림대에 와서 효정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국민들이 그때 수모를 당하는 걸 보니까 약오르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하자. 우리도 북벌을 한번 하자. 그래서 송실 선생님이 다시 부릅니다. 기획을 해서 하는데 안타깝게도 효정님이 10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런 게 뭐 아무것도 못 해버리죠. 그때 선생님한테 이런 옷도 하사를 합니다. 북벌에 뭐 만주가 굉장히 춥거든요. 이게 단비틀레도 된 옷. 그런데 이때가 뭐 10년간 준비를 뭐 했냐. 이때 우리 옛날에 화살만 있었잖아요. 총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하멜을 통해서 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써보고 끝나버린 거죠.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83세 때 숙종님 때 상소를 좀 많이 해갖고 그게 숙종한테 밑배어가지고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한양으로 압송하면서 정읍에서 사약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때가 83세.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이 성원시에 장원 급제했잖아요. 이게 답안지입니다. 여기서까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 음했다, 한 번 양이등 도를 한다. 이 답안지 내용이 하도 어려가지고 채점까지 채점을 못할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 크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해가 있으면 달이 있죠. 해는 양이라고 그러죠. 달은 음이라고 그러고. 해가 아무리 강하지만 달이 뜨면 어때요? 져야 되죠. 또 해가 뜨면 또 달이 지고 음양은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부끄러울 치자인데 그 우리가 이제 청나라 때 당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성실 선생님이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귀로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귀 있자 귀로 듣는 게 마음이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게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그러고 이제 보면은 글씨가 굉장히 크죠. 붓이 이렇게 큰 게 없잖아요. 칙 뿌려갖고 쓰셨어요. 조금 전에 그 담새는 옷 그 하사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옷은 청주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이거는 복제품 이런 옷이었다. 그런데 풍채가 굉장히 크셨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일자 있고 모자 비슷하게 돼 있죠. 이게 조선시대 사인입니다. 사인인데
어느 형태든 위에 일자가 들어간 사람, 밑에 들어간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 가지 마음으로 결제를 해라. 그래서 일심결의라고 그래요. 이 도장도 한번 봅시다. 가운데 도장을 한번 봅시다. 물고기하고 새가 찍혀 있죠. 물고기나 새는 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거 물속 일 잘 알고, 새는 하늘 일 잘 알고. 이 얘기는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갑시다. 우리 이제 난간정사를 보고 올라와서 이제 이건 서원입니다. 네. 이게 서당에서 정사로, 그 다음 서원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원을 들어가면 이런 문을 통과하잖아요, 이게.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을 하면으로 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위에 뾰족뾰족한 게 하살. 그래서 홍살문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원에는 정사부터 이제 그 사당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다음 사당이 있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라. 뭐 술 안 먹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게. 그래서 이걸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료문, 그 왕릉 같은 전부 다 이런 게 돼 있죠. 홍살문이. 홍살문이 그 되기 시작한 거는 옛날에 중국에서 임금이 행차하면은 경호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세워놓으면은 무서운 데에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서원을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문이 산문 3개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운데 문은 닫혔죠. 닫힌 거는 제사 지낼 때 신들만 들어오게 이제 열어놓은 거예요. 조상 신만 들어오게. 그때만 열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여기가 이제 서원인데 이제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옛날에 서원들은 다 적어요. 학생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게 교실이고 양쪽에 있는 거는 기숙사. 그리고 기숙사도 세열이 있습니다. 이 동전은 상급세, 서재는 하급세. 조금 전에 난간장사에 있는 사당을 일로 옮겼다고 그랬죠. 네. 이게 사당입니다. 난간사를 써서 이건 3분을 모시고 있어요. 송시월 건사관 선생님이 송상민 생문 3분을. 이제 가운데가 우리 송시월 선생님, 이제 저쪽 건상아, 송상민 3분을 모시는데 참배하실 분은 들어가서 참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번 가봅시다. 좀 경관이 좋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여기서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크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요것도 이제 최근에 지은 꿈인데 덕포루라고 여기서 앉아서 저기 정자에서 앉아 쉬고 놀고 그리고 여기에 연못 여기 이제 수련이 있는데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방죽이 있었어요. 농사짓기에서 그걸 줄여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산에 가면은 산성들이 있어요. 아, 여기도 선성이 있나요? 왜냐면은 여기서 쭉 계적선성과 연결이 되죠. 보문산성, 왜냐면 신라와 백제가 경계 지역이니까 대전에 산성이 한 4, 50개 되잖아요, 이게. 그 산에 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좋게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끝이겠습니다.